김성환의 시사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후속 절차인 미래관계 협상에 드디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합의 조건을 두고 영국 내에서는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미칠 또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년 브렉시트 한다고 제가 네. 그때 막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협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됐습니까? 진짜 막 세계의 경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시에. 그게 근데 벌써 4년 반이에요. 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빨리 가네요, 시간. 2016년 6월 23일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이 내려졌죠. 예. 전체 유권자의 72.2%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51.9%가 EU 탈퇴를 찬성했고요. 48.1%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정해 놨는데 영국이 사실 1973년에 유럽연합의 전신이죠.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영국은 가입을 했어도 유럽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 다른 국가들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EU를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게 되면서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영 제국이라고 자기들이 세계를 이끌었었는데 지금 독일이 주도를 하니까 내심 그게 좀 기분이 나빴었고, 그래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를 떠나야만 문화 독립성, 세계 속의 위상 같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국가들과 FTA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영국이 더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근데 사실 투표를 할 때까지만 해도 EU 잔류가 그래도 나오겠지라고 다들 맞아요.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설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대와 다르게 국민투표 당시에 이게 영국 사회의 세대, 지역, 계층 간 불화를 드러내면서 탈퇴 결정으로 이어져 버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투표 이후에 캐머런 총리가 이제 이걸 투표에 붙였었는데 바로 사퇴를 했고요. 맞아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을 계속 이끌었는데 이 소프트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번번이 부결되면서 결국 메이 총리도 사퇴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현재 존슨 총리가 작년 7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EU 탈퇴 진영을 아주 선두에서 이끌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올해 1월 31일에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둔 거죠. 왜냐하면 뭔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3월부터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들어갔는데 그 협상이 이번에 타결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해가 뜨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네. 영국, 네. 키리바시에서 일본. 네. 일본도 자기네가 해가 뜨는 나라라고 그렇죠. 생각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네, 네. 브렉시트가 파국으로 가지 않고 뭐 한 외신의 평가에 따르면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보기 싫게 이혼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혼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같은 EU 공동체에 묶여 있다가 영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헤어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네. 비유적으로 이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극적으로 합의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전격적으로 24일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협상 기한이 얼마 안 남았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존슨 총리 행정부는 협상 못하면 그냥 나간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네. 중순 무렵에 굉장히 커졌었는데 지금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결국 1월 31일 오후 11시 영국 기준 시간입니다. 이 11시를 기해서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그럼 어땠을 것인가. 네.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요. 비관세 장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의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다 건너 뭐 네. 바다도 그렇게 먼 바다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수출품이나 이런 게 네. EU로 들어가고 EU 수출품이 영국으로 네, 들어가는데 그 관세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일종의 EU하고 영국의 어떤 교역 자체가 다 혼란스러워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왜냐하면 그게 혼란스러워지면 네, 전 네, 세계 네. 경제에 미치는 네, 영향이 그렇습니다.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그럼 합의했으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합의를 이뤘으니까 양측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만 남았는데요. 지금 영국 의회가 크리스마스 휴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기에 접어들었는데 30일에 다시 소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합의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지금 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도 노들보단 낫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네. 어려움 없이 영국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U 쪽에서도 이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EU의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 시각으로 25일부터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네. 어업권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EU 회원국 어선의 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 6개월 동안 EU 회원국 어선 쿼터를 25% 감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당초에 영국은 80% 감축을 원했어요. 그리고 EU는 영국 어선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간극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한 건데요. 뭐 양쪽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걸 떠나서 북해 쪽이 네네. 영국이 북해 쪽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네. 한선이 잡힌 게 북해 쪽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영국에서 못 잡게 해버리면 네. 진짜 유럽 사람들은 큰 타격이 오죠. 수산물을 먹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된 있잖아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고요. 그리고 프랑스 북부지방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영국이 조금 더 양보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을 하는 선에서 지금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존슨 총리가 이제 협상 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물고기 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업에 신경을 썼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어업이 영국과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합해서 6억 유로 한 8,070억 원 정도입니다. 양국 교역이 0.1%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첨예하게 싸웠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지금 대립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자국 해역의 통제권을 되찾아온다라는 게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영국 정부의 핵심 명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합의에 실패를 했다면 EU 어선들이 영국 해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니까 EU가 그러면 우리가 영국산 수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이제 한 발씩 물러났는데 영국 어민들은 국가의 다른 목표를 위해서 어업이 희생된 것이다라면서 지금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 마승영민님께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당장 영국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국민들이 EU의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네.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거주할 권리를 다 EU 국가에서 누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EU 회원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별도의 됐어요. 비자를.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EU 회원국 국적자도 영국에 90일 이상 머물면 똑같은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EU 국가로 이동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의 국내선에 해당하는 EU 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EU 국가 줄에서 영국 국민들이 심사를 받고 텐데.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패스트트랙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면허증을 가져가야 EU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국제 면허증을 또 다시 따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유럽의 건강보험을 똑같이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거나 이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EU 국가로 여행을 가려면 여행자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서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회원국과 분쟁을 겪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통상적인 국제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점이 유럽 사법협력기구, 유럽 경찰청에서 더 이상 회원국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을 추적한다든가 테러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EU 국가들과는 공조를 하기가 어려워진 점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실종, 도난, 테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표하면은 아마
브렉시트안 부결될 거야. 네,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는 얘기가 게 나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불편한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EU 회원국들은 어때요? 그 영국으로 가는 이민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기술과 재능에 근거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EU 인재들이 대규모로 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영국이 이민자의 적대적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지면 지금 영국 내에서 간병이라든가 건축 산업에 대해서는 비숙련 EU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영국도 구인난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내 네. 자치정부들 네, 사이에서도 지금 브렉시트 협상 타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서는요. 북아일랜드 협약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브렉시트 합의에 따르면 지금 북아일랜드는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EU의 관세 및 단일 시장 체계에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아일랜드는 예외로 해서 남겨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웨일스 자치정부는 어떤 합의라도 노딜보단 낫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웨일스 기업들이 내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입니다. 여전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4년 전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EU 잔류를 원하는 입장이 훨씬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보다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의존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내년 5월에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다시 분리독립 관련 법안 초안을 내놓겠다. 아이고, 또 시끄럽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코틀랜드 성인의 52%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16번이나 연속 과반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존슨 총리가 잉글랜드 위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홀대 받고 있다. 네. 이런 불만이 안 그래도 지금 높았는데 브렉시트까지 단행이 되면서 이제 또다시 독립에 대한 투표를 하면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브렉시트를 달성하긴 했는데 이게 영국이라는 연합왕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브렉시트 투표 지금 다시 하면 네.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1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영국인의 51%가 잘못됐다 브렉시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40%만 옳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4년 전 국민투표에서는 완전히 반대였죠. 51.9%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48.1%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4년 전 조사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브렉시트가 옳은 선택이라는 그런 의견은 훨씬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돌아선 비율이 10%포인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유권자 연령 구성이 더 젊은 사람들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류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아까 이동이 완전히 그렇죠. 이제 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의 변화가 뭐 아무래도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커지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국내 기업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한국무역협회는 뭐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요. 이미 한국과 영국 간의 FTA가 정식 서명이 돼서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FTA 특혜 무역 관계가 브렉시트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EU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네. EU와 영국을 통관할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18년 기준에 우리 돈으로 14조 3천억 원이에요. 우리 전체 무역액 대비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비중에 따라서 이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네.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EU 따로, 영국 따로 이렇게 지금 불편하겠군요. 그렇게니까 지금 뭐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서 무관세 혜택을 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좀 대비는 우리 기업들이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죠. 네, 이 브렉시트 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합의는 했지만 그렇죠. 이익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뭐 손해가 더 커요? 아니면 이익이 더 커요? 지금 서방 주요 언론들이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나온 헤드라인을 보시면 CNN은 영국이 더 가난해질 것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너무 노골적인데요. 네, 독일 도이체벨레는 무모함과 포퓰리즘이 빚은 역사적 실수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암울해질 것이다. 영국의 미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국 예산 책임져도 장기적으로 영국 국내 총생산이 4%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일단 비준은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250쪽에 달하는 협상 세부안이 공개된 이후에 약간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대체 왜 탈퇴해야 되는지, 브렉시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걸 보상할 만한 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찬성파들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협상 시한에만 집착을 해서 이후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지금 EU와 동일한 노동 환경 규제, 보조금 정책을 준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진정한 브렉시트냐, 이럴 거면 못하러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디언지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합의는 브렉시트 찬성파, 반대파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관점에서도 영국의 손실이 더 크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던 어업이 영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아무런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 게 영국 GDP의 7%를 책임지는 금융산업에 관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영국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작년에 90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영국에서 속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금융 수도란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역과 통관 검사가 강화되면 영국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EU와의 물류 지연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대학들도 지금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EU에서 나가버리니까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EU 학생들이 오질 않으면서 대학들도 지금 재정난을 겪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영국 정부가 대체하려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간 3천억 원 이상을 또 만들어서 또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이상 방문하려면 영국 국민들이 비자 비용도 내야 되죠. 해외 로밍 비용을 내야 된대요. 이게 또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행 비용이 또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이 손해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관계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지금 뭐 영미권 국가 이렇게 영국하고 미국을 한 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관계는 어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제 EU를 통해서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영국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을 통해서 뭔가 EU에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탈퇴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이 EU를 논의하는 점에서 제외가 되면서 미국이 영국에 부여하는 가치 중에 핵심적인 일부가 사라졌다. 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존슨 총리랑 브로맨스를 자랑했는데 이 정상 간의 그 우정 관계가 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지금 다원주의를 좀 다자주의 이걸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데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자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단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부터 뭔가 삐걱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존슨 총리가 오바마 총리에 대해서 막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케냐인이라는 뭐 그 점을 들어서 막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오바마 행정부 2.0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한 거 아니요. 그래도 기본적인 관계는 현안이 많아서 다 협력을 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